자, 우선 좀 웃고 시작할게요. 영상 좀 보이잖아.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는 아무래도 어머니가 또 생기고 나는 딸이 또 하나 생겼는데 서로가 잘 그러니 아까 저 옆에 총각 얘기했잖아. 머리로 그렇게 되는 거고 예. 마음에서는 기분 나쁘다니까. 아니 저는 살갑고 이쁘고 어리고 자꾸 다독여주고 싶은데 그쪽에서는 이러는 게 싫은가 봐요. 아니 그러면 늙은 여자가 뭐가 좋다고. 아니 가정을 이루려면 딸하고 서로 이렇게 막 딸은 내가 낳아서 키웠고 이건 딴 집에서 자라서 왔는데 예. 자기 남자가 좋아서 왔는데 그 남자 네 어떤 늙은 여자가 하나 붙어가지고 그걸 자꾸 엄마라고 하라 그러니까 적응이 아직 안 되는 거예요. 적응이 안 된다고. 예. 시간이 좀 걸려요. 저도 이렇게 살갑게 하는데도 안 오는 거 보면 저도 서운한 거예요. 우리는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고 예. 시간이 좀 걸린다니까. 그러니까 나는 나이가 좀 경험이 있으니까 수용을 하려고 하는데 예. 며느리 입장에서는 시어머니니까 약간 조심스럽잖아. 예.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아, 그게 불편한 겁니까? 시집살이는 옛날부터 예. 결혼해가 20년을 살아도 예. 남편이 들어오면 벌떡 일어나야 되고 예. 시어머니가 들어오면 벌떡 일어나야 되고 이러잖아, 누워있다가도. 예. 그러니까 20년 지나게 애가 이렇게 컸는데도 어디가 있는 게 편하다. 친정 가면 아버지가 오셔도 엄마가 오셔도 누워있어도 되잖아. 예. 누가 와도. 예. 그러니까 그 며느리로서는 그게 뭐 꼭 싫었다기보다는 어쨌든 아직은 좀 불편한 거예요. 만나는 게. 아, 저는 다른 사람들 이런 상담을 해도 뭐가 불편해 나 스스로 그래 생각했습니다. 아니 그 자기가 안 불편하다 하더라도 며느리는 불편하단 말이야. 아 그러면 그냥 놔둬야 되니까 너 나는 이렇게 잘해주는데 왜 친절하지 않느냐고 말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막 그냥 남의 집 여자를 데려와가 막 그냥 따라해라 이런다고 말이 안 된다니까. 시간이 좀 지나야 된다니까. 시간이 한 10년쯤 지나야 돼. 지금 얼마 됐어? 6개월. 아니 그동안 그래 나는 친하게 지내고 싶은데 아니 그래 지나게 자기도 스님 지나고 싶다고 스님하고 우리 여기 팔짱끼는 나는 싫다니까. 얘가 며느리와 시부 이런 내용으로만 할까요? 다른 거 하지 말고 계속 이것만 할까? 공감되세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진짜 좋잖아요. 계속 이렇게 좋다고 얘기하는데 어때요? 반응은 다르게 올 수도 있거든요. 시간이라는 게 필요하고 불편한 관계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사실 오늘 이 자리도 어색하고 불편하실 수도 있고 아미라는 부분들이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회사와 기존에 사업하시는 분들의 마음은 꼭 같이 좀 성공해보자 이런 간절한 마음들은 있다. 이렇게 해서 조금 전달하는 분 입장에서도 조금 인내를 해야 되고요. 받아들이시는 분도 그런 마음을 이해를 하셔야 된다. 그런 뜻에서 제가 영상을 올렸습니다. 분위기 한결 가벼우시죠? 네. 자 이제 우리가 보면 이제 그 과거에 저희들 아버님은 환갑 잔치를 시골에서 거하게 했어요. 그 시절에는 사실 오래 사신다는 것에 대한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백세 시대로 이러니까 점점 이제 시대적인 상황이 와 이게 노후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계절은 사실
봄여름 가고 늘 템포를 1년마다 돌아가잖아요. 그 인생의 겨울은 여기 겪으신 분이 아무도 없으시잖아요. 그 겨울이 어떨지는 딱 한 번밖에 없어요. 그거를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름, 가을에 대부분 여기 계실 건데요. 이 겨울에 대한 부분들은 이론으로만 들었지 실질적으로 체험하는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대부분 그래요. 태어나면 겨울을 안 겪어내는데 겨울에 대한 얘기를 아무리 해도 안 겪어봤기 때문에 그건 이론이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틀림없는 사실은 우리도 겨울이 온다는 거죠. 저도 예를 들어 시골에 어릴 때 아주 가난하게 자랐는데요. 그 겨울이 너무 싫었어요. 난방 자체가 안 되는 겨울이지. 그리고 늦잠을 잘 수가 없죠. 군불을 뗄 수가 없으니까 아침에 추워서 방바닥이 더 차갑습니다.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론을 제가 우리 애들한테 얘기를 하잖아요. 일하면 애들이 공감해서 아빠도 옛날 꼰대 소리 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론이니까.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는 딱 겪어보지 않은 겨울에 대한 뭐 자신이냐 그러면 이 자신은 한두 번밖에 안 계실 수도 있어요. 정말 이걸 안 겪어보니 아주 높다는 거죠. 그래서 뭐 뒤에 오는 어떤 지금 그죠? 건강에 대한 부분을 챙기셔야 되는 게 내가 아프면 전부 집입니다. 큰일 나면 나를 케어해주고 막 이렇게 보살펴줄 만한 사람이 잘 없어요. 뭐 배우자, 자녀들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는 우리가 어쩌면 생각합니다. 전체적인 시대적 흐름이 지금 뭐 이제 자녀들도 이제 부모를 안 떠나서 기부를 줍니다. 뭐 이렇게 대기업 들어갔는데도 매일 오면 바로 뭐 끝나야 된다. 그 다음에 여러 개념의 인공지능, 그 다음 로봇, 뭐 춤추는 로봇까지도 이제 그 전 분야에 다 들어갔어요. 그래서 어쩌면은 심리 상황이 우리한테 불리하게 자꾸 변하고 있구나. 를 감지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 지금 국가빚도 뭐 그거는 이제 뭐 정치라든가 뭐 경제 뭐 이렇게 가면 되지만 개인의 어떤 가계부채는 사실은 우리가 다 현실적으로 와닿고 누가 해결해야 되냐? 내가 해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가계부채에 대한 우리 OECD 중에 1위다. 그러면 이걸 해결하지 않고 빚도 대물림인다 이런 얘기들이 하고 있어요. 근데 뭐 물론 되게 많은 좋겠지만 빚은 안 물려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고요. 태어나서 지출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끊임없이 일어나요. 움직이고 숨만 쉬는데도 지출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고정 지출 비용이라는 게 너무 많아요. 과거에는 휴대폰 없었잖아요. 없는 시대에서 휴대폰 사용 안 한다고 요금 안 내나요? 기본 생활. 뭐 난방비 지금 뭐 전기요금 모른다고 지금 굉장히 또 막 예민하게 반응을 합니다. 차지하는 비율이 그렇게 막 난방비가 엄청나게 나오고 이렇지 않은데 끊임없이 지출되는 데서 더 지출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지금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죠. 그래서 태어나서부터 쭉 해서 뭐 이렇게 이제 퇴직하고 나서는 자녀 다 결혼시키고 교육시키고 하면 지출비용이 기본적인 지출비용을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요, 소득에 대한 부분들도 이렇게 보면 취업하면 굉장히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라이프 스타일이 워라벨 하는 게 그런 게 있어요. 실제적으로 일과 라이프 스타일을 중요시하게 된다는 것은 지출 비용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런데 기성세대들은 왜 워라벨보다는 워킹, 일하는 쪽으로 더 포커스를 맞췄냐면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 느낀 거죠. 미래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근데 우선은 젊은 사람들은 월급 딱 받으니까 벌써 지출보다 초과하게 훨씬 더 수익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취미 활동이나 뭐 여러 가지들을 하기 시작하면서 일보다는 내가 라이프 스타일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뒤쪽 부분에 일어날 상황을 예측을 못하는 거죠. 아무리 겨울 얘기해도 지금은 우리가 겨울이 안 와요. 지금 곧 어젠가 많이 더웠죠. 더운 상태에서 겨울 얘기하니까 공감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틀림없는 사실은 겨울은 올까요? 안 올까요? 온다. 이번 겨울 올 거예요. 작년 겨울도 막 되게 추웠었는데 지금은 그 기억들이 거의 뒤졌어요. 올 겨울에
경제적인 한파가 그 어떤 것보다도 뼈저리게 와닿을 수 있어요. 그걸 우리가 지금 내가 발등에 불을 떨어뜨리면 내가 움직일 것이고 막 여유있다 막 그건 그때 가서 하시면 여유를 부리실 수 있는데 과연 어떤 게 맞을지는 가봐야 합니다. 자, 그래서 보통 하루 일과 중에 그 8시간 일하는 거요. 8시간 자고 이제 승부는 여기서 걸립니다. 여가 시간을 어떻게 보내냐. 주말 놀아야 되고 TV 다 봐야 되고 취미활동 다 해야 되고 다 해야 된다면 사실은 미래에 대한 준비는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일하는 시간 일은 하고 싶은데 일 못하는 사람들이 많죠. 제 젊은 친구들. 그죠? 8시간 일 못하고 전부 파트타임을 파트타임을 계속 하고 있고. 그래서 경제적인 부분들이 이런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주말에 사실 쉬고 싶죠. 뭐 안 쉬고 싶겠어요. 근데 이걸 왜 오셨을까요? 아니까 내가 자각을 했고 내가 그 미래에 대한 것들을 알고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뭔가 배우고 노력해보자. 그럼 뒤에서 갔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바쁜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막 힘들게 뭔가 끌고 가고 상황이 자꾸 여기에 무게가 자꾸 주어집니다. 여기에 지출 비용이 늘어나고 점점 힘들어지니까 우리가 보면 야 이거 밖에 문제가 있다 이거. 이게 부부가 앞에서 끌고 뒤에서 미는데도 자꾸 힘들다 하는데 그러면 이 바퀴를 한번 좀 잠깐 멈추고 교체해보면 어떻게 하냐라고 권하는데도 너무 바빠 너 땡큐 나는 안 해도 안 한다 이렇게 정권 자체가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자, 회사를 한번 알아보고요. 제품 수입으로 이렇게 해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미래에 대한 안전한 시스템을 만들까? 그 시스템이 결국은 자산을 얘기하고요. 자산을 많이 가진 사람들은 가면 갈수록 자유로워집니다. 그래서 보면 이 자산 중에요. 현금성 자산이 있고요. 부동산 자산이 있고요. 인맥 자산도 있어요. 자산의 반대말은 뭔지 아세요? 부채예요. 인적 부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누구하고 올리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 공간에 와서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은 인적 자산이 여기 굉장히 좋은 자산들로 형성이 되는데요. 그래서 한번 맨날 마시자, 먹자, 놀자, 막 대화 내용에서 전부 소모적인 것들을 한다면 그런 분들의 인적 자산은 사실은 마이너스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한번 이제 회사를 알아볼 겁니다. 영상으로 한번 회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청년 사업가의 꿈에서 출발한 아메이는 오늘날 세계 100여 개 국가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건강한 생활과 성공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사가 위치한 미국 미시건주 그랜드 레피지에서는 베넨델 컨벤션 센터와 헬렌 디보스 아동병원, 아메이 그랜드 플라자 호텔 등을 설립하고 적극적인 자선활동으로 사람 중심의 창업 이념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800여 명의 과학자, 700개 이상의 특허, 연간 50만 건의 품질 테스트, 전 세계 11개 지역 R&D 센터, 미국, 멕시코, 브라질에 가꾼 약 750만 명의 리트리라이트 생태계 농장, 아메이의 끊임없는 투자와 혁신은 객관적인 숫자로 증명됩니다. 씨앗부터 완제품까지 직접 책임지는 세계 판매 1위 건강기능식품 및 비타민 브랜드 리트리라이트. 리트리라이트 식물 영양소의 건강함을 피부에 그대로 전하는 아티스트리. 매일 쓰는 다양한 생활용품으로 건강하고 풍요로운 일상을 약속하는 퍼스널 케어와 홈 리빙 등 400여 가지 아메이의 모든 제품은 집요하고 철저하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1991년 설립된 한국 아메이는 한국 경제와 함께 빠르게 성장하여 ABO 100만여 명, 1조 원이 넘는 연매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메이 글로벌 물류 허브센터를 부산에 위치하여 지역 경제를 돕고 국내 우수 중소기업의 글로벌 진출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하여 뉴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새로운 인센티브 프로그램도 도입했습니다. 비즈니스 그 이상의 만남인 아메이 커뮤니티를 통해 사람 중심의 임팩트 철학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아메이. 네, 너무 집중하시는데요. 이 영상 자체부터 너무 집중하시니까 갑자기 좀 부담스럽네. 네. 회사가 더 나은 삶을 추구한다 그래요. 더 나은 삶을 추구하고, 창업위원 개념에서 보면 자유가족 희망 보호사. 너무 저는 좋아요. 자유로운 거 좋아합니다. 지금 학교는 막 너무 저는 막 재미있고 이런데 과거에 이제 직장 다닐 때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았어요. 직장에 출근하면 그 상사분이 근데 사실 지금은 저한테 아메를 전달하신 분이 이제 제가 상사였는데요. 그 회사 다닐 때는 모여가 아침마다 뭐 아이디어 내라고 하도 쪼아가지고 심지어 압박을 받아가지고 와 미쳐 하루 종일 내일 뭘 생각해가야 되나 뭘 생각해야 되나 너무 힘들게 압박을 가해졌거든요. 자유롭지 못했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직장을 그 상사분도 그만두고 저도 이제 그만두고 각 이제 대학에 이제 강의하고 교수였는데 선배 교수로부터 제가 아메를 받았어요. 근데 지금 그분은 안 하세요. 저한테 전달하고 본인은 안 하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저한테 전달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제 자유로운 부분들에 있어서 자유라는 부분들이 되게 범위가 광범위합니다. 사실 경제적인 자유도 있고요, 시간의 자유도 있고요, 만남의 자유도 있고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만나기 좋잖아요. 근데 때에 따라서는 정말 싫어하는 사람도 만나야 되거든요. 불가피하게 만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자유라는 부분들, 반대는 구속이죠. 시간의 구속, 그렇죠? 뭐 이게 막 불편해요. 근데 이 자유로움이 주관하는 거지. 아멘. 두 번째 가족이라는 부분인데 제가 돌이켜보면 내가 가장 어렵고 힘들 때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친구일까요? 이웃일까요? 아닙니다. 가족입니다. 가족. 내가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웬만한 친구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몇백만 원씩 돈을 줄 수 있을까요? 나를 위해서? 안 돼요. 근데 가족은 나도 힘들지만 가족이 그렇다면 희생을 합니다. 이 가족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는 가족은 당연하다 생각하고 남편할 때는 잘하고 가족한테는 잘 못하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소중한 가족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희망이죠. 점점 오늘보다 내일이 낫고 내년이 낫고 하면 갈수록 좋아진다면 지금 어려움은 충분히 이겨낼 수가 있죠. 그런데 희망이 없다면 그 대부분요 막 어렵고 이렇게 우울증, 그다음 공황장애, 또 간간이 나면 자살 뭐 때문에 그럴까요? 희망이 없어서. 희망이 지금 현재보다 더 나아진다는 희망이 있으면 충분히 우리가 해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보상, 주어지는 노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이기는 거죠. 한 만큼 주는 게 좋아요? 안 했는데도 주는 게 좋아요? 어떤 게 맞을까요? 진실된 거는 한 만큼 주는 거죠. 내가 만약에 아메이를 알아보고 했는 만큼 준다는 게 좋은 거예요. 그 대부분이 그렇죠. 그냥 막 준다. 내가 안 해도 막 준다. 거짓말입니다. 사기입니다. 이 회사는 철저하게 했는 것에 대한 보상을 줍니다. 그게 어쩌면 매력일 수 있고 그게 진실일 수 있다는 거죠. 대부분은 그래요. 내가 더 벌고 싶으면 더 노력하면 되고 내가 여기서 멈추고 싶으면 멈춰도 됩니다. 거기에 따른 보상을 준다는 거죠. 이게 회사가 이제까지 갖고 온 철학이 있다는 거죠. 이랬다 저랬다 이렇게 저랬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성공의 기회를 제공하는 거죠. 기회를 제공하는 누가 내한테 기회 줄까요? 면접 보고 능력 되는가 다 보잖아요. 이 회사는 어떤 누구한테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하느냐? 기회는 다 줍니다. 그런데요,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기회 주면 다 성공한다. 문제가 있는 거죠. 왜? 나의 신뢰도 있을 수도 있고요. 내가 하는 어떤 행동에 따라서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그런 거는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우리가 배우고 바뀌면서 성품도 바뀔 수 있고요. 자기 발전도 있을 수도 있고요. 따뜻한 마음으로 누군가를 도와주는 어떤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가지고 우리가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회사는 59년에 설립해서요. 직접 제조를 생각합니다. 보통 네트워크 마케팅, 다단계 회사들이요. OEM 방식이나 때다가 팔아서 유통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회사는 책임을 지기 위해서 직접 제조하는 회사예요. 제조. 그래서 이 제품에 대해 철저하게 책임을 져준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글로벌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 생필품 회사의 과학자, 엔지니어 이런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허가 선정이 되면 그 연구원들한테 주어집니다. 그럼 얼마나 열심히 연구를 하겠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다 나은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 회사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언론에서도 여러方면에서 비춰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그렇고 과거에는 이런 거 있었어요. 언론이 광고를 안 하니까 언론 부대이라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감춰두고 대기업과 언론이 협력해서 아메리를 막 공격하고 막 이런 부분들이 엄청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죠? 투명한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가린다고 가려지진 않죠. 그래서 이제 방송 같은 데서 그러면 다큐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다뤄주는 거죠. 환경을 생각하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가 유틸라이트 농장이 이 정도로까지 해야 되나 해서 방송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이런 자료를 가지고 막 얘기하지만 모르는 분들은 세상이 어찌 보면 예능 이쪽 많이 했어요. 진실보다는 막 그냥 국권 떠들고 즉흥적인 걸로만 다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잘 안 보일 뿐이죠. 그래서 공부를 해보면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래서 아메는 유틸라이트, 그 다음에 아티스트, 글리스터, GH가 이런 여러 개의 브랜드들이 종합으로 이렇게 이 종합적인 게 아메입니다. 아메. 그래서 바로 이 아메를 되게 초라하게 볼 수 있거든요. 왜 초라하게 보냐면 과거에 91년도 당시에 출발하면서 세제 출발했으니까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아메가 다 한다. 세제. 그런 분들 이제 이식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현재 카탈로그나 제품들을 보면 이런 것도 있나? 뭐하네? 완전히 바뀐. 차로 볼 것들은 옛날 각 그랜저에서 최신형 그랜저가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때는 예를 들어서 차량에다가 차 유리 어떻게 열시는지 아시죠? 막 이게 돌리가 이러면 차는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아니고 보태만 탁 이러면 자동으로 탁 하거든요. 자동으로 하고 옛날에 오토매틱이 있어요. 수동으로 발 바꾸죠. 브레이크 발 클러치 왔다 갔다 하고 손도 바꾸고 이랬는데 요즘은 버튼식으로 탁 돌리면 되잖아요. 그 아메가 최첨단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 대부분 사람들은 아메가 다 안다 이렇게 하면서 과거의 방식을 불편한 방식, 세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바꿔주는 건데요. 아무리 우리가 얘기해도 귀는요 뚫려 있어도 안 들립니다. 이제 눈은요 뜨고 있어도 안 보입니다. 그거를 해결하는 게 우리가 그런 오해를 어떻게 풀을까? 그걸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이제 유틸라이트가 첫 번째 이제 세계 1위고 매출을 많이 일으키고 있는데요. 실제 이게 농장에서 화학적인 식품이 아니고요. 직접 농장에서 만들어내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가장 자연스럽고 완벽한 과학이 접목되는 어떤 그런 유틸라이트. 자,
저는 이제 뉴트리라이트를 되게 많이 봤어요. 제 50대 중반치고는 몸이 좀 괜찮은 것 같습니까? 네. 아, 괜찮아요? 네. 배는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역도라는 운동을 했거든요. 중학교 2학년 때 48kg급이니까 얼마나 작았어요. 지금 중학교 2학년 48kg 이하면 작고 이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역도를 했거든요. 해가지고 역도가 뭔지는 아시죠? 그 대회 나갔다가 집 올 때 팔이 부러져가지고 키보스 타고 왔어요. 우리 어머니 막 기절하시는 그렇게도 했고요. 이제 어려서 잘 가난하게 살아서 못 먹어서 영양 결핍 상태가 되게 많았었어요. 그런데 운동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운동하니까 흔한 닭백숙을 이제 막 우리가 찜통 같은 데 가서 먹고 이러거든요. 그러면서 운동하면서 키가 이렇게 지금 어떨 때 제가 180도 찍고요, 뭐 179도 찍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만 이렇게 되고 지금 몸무게가 몇 킬로 정도 보이세요? 몇 킬로 정도? 78요? 78. 대부분 그래 보세요. 제가 한 86, 7킬로 나거든요. 그래 보입니까? 안 보이죠? 이 막 지방이 막 그리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이제 한 87kg 정도 제가 나가거든요. 그래서 뉴트리라이트 먹고 너무 허약해서 막 죽을 고비를 한 4번 정도 넘기고 왔는데 요즘 들어서 제일 건강한 것 같아요. 1년에 한두 번은 매일 막 너무 아팠었는데 뉴트리라이트 만나면서 굉장히 이제 건강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우리 애들도 6살 때 아메이를 만나고 6살, 4살 태어나지도 않았고 그래가지고 우리 애 셋인데요. 이거 키가 크고 이러고요. 아, 이거 신발이다. 깜짝 놀라네. 그래서 1번, 2번, 3번 이렇게 되는데요. 1번이 그 면역이 제일 약하고 그 다음이고 이게 막내는 굉장히 면역도 뛰어나고 모든 기능이 이 뉴트리라이트 덕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래서 머리도 제일 좋고요. 면역도 제일 좋고 키도 제일 크고 또 이렇게 막 음감 이런 거 있어요. 운동신경도 제일 좋고 절대 음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뭐 그 다른 집에 뭐 삑삑삑삑 비밀번호 나와 그 번호가 숫자 다 나오는데 휴대폰 이렇게 뭐 누리잖아요. 근데 피아노 치시는 분들은 피아노는 인식이 돼가지고 뭔지 안 돼요. 근데 휴대폰의 이 버튼식은 그거는 잘 모른대. 근데 얘는 그 미세한 음들을 다 잡아냅니다. 그 숫자를 다 알아요.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거는 왜냐면 제가 집사람하고 둘이 야 이거 신동복하고 잘 한번 이렇게 해보자 해가지고 뉴트리라이트 베이비고 제 작품입니다. 괜찮은 작품이에요.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저는 이 2세들이잖아요. 3세를 기대해보는 거예요. 3세. 지금부터 뉴트리라이트 먹고 이제 있잖아요. 그럼 이제 결혼할 때 배우자들한테도 다 시키고 막 얘를 며느리, 사위 막 이런데 다 먹여가지고 애를 가져서 다 해보자 이렇게 지금 구상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막내가 이제 서울대 다니는데요. 천식을 먹고 아버지 뭐 괜찮다 하면서 이렇게 이제 마음은 짠해도 천식 먹고 자기네 막 괜찮고 친구 먹으면 그 완벽하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만큼 이제 생각이 이렇게 박혀 있어요. 그래서 참 감사하죠. 그 다음에 아티스트들이 화장품은 실제 뭐 표면을 보는 게 아니고 내부에서 이제 재생, 피부 재생도 있고요. 혈액 순환도 잘 돼야 되고 종합적인 건데 피부만 가지고 커버를 한다고 다 될까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래 남이를 오랫동안 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정말 피부가 내면에서부터 아주 아름다운, 어떤 내적인 아름다운 가지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아티스트가 있죠. 그런 걸 탑 5고요. 그 다음에 부산국제영화제 메인 스폰서 해가지고 이게 여기 아무나 하는 것도 아니고 금증 대지는 가지 못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GNH 해서, 이게 뭐냐, 바이옴이라 해서, 좀 더, 미생물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이렇게 접근을 합니다. 화학적인 게 아니고. 이제 자연에 가깝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제. 그 다음에 요술 냄비. 이렇게 해서, 남자분들도 막, 이거 뭐, 정말 요리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회 보시는 분이, 친구인데, 놀라운 정도로 요리를 잘합니다. 뭐 못하는 요리가 없고요. 가지수가 몇 개나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와 너무 이렇게 잘 해내고 저는 뭐 요리가 어려서 아무거나 잘 먹으니까 굳이 먹는 걸로 장난쳐서 먹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냥 밥하고 콩가루가 있으면 콩가루밥도 만들어 먹고요. 그냥 밥 있으면 그냥 양파 썰어서 된장국으로도 먹고 그래요. 그래도 그냥 그러잖아요. 그 내 생각이고. 근데 요즘은 요리하는 남자이 멋있잖아요. 되게 멋있어요. 이게. 그래서 저는 이제 집에서 이제 1번이 제 딸이 막 요리 막 하거든요. 퀸하고 인덕션이 없으면 자기는 요리 자체를 못하는데 이제 그만큼 요술력이나 역할을 많이 하죠. 그래서 오늘도 보니까 AP 매장에 보니까 퀸룸에서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 대신 저는 요리하고 나면 저는 이제 설거지 전담이죠. 네. 자, 그 다음에 에모스피어가 공기청정기. 지금 오늘 느끼시죠? 바깥 공기를 그 송화가루, 그 다음에 황사, 뭐 너무 그죠? 지금 상황이 환경이 오염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기 좋고 물 맑은 게 건강한 지역이라 했는데요. 지금 뭐 거의 없죠. 우리 집이 가장 좋은 곳입니다. 공기 청정기 돌아가죠. 아니 좋은 물 마시고 좋은 공기 마시고 이렇게 해서 이게 트렌드가 자꾸 바뀌어요. 지금은 아무리 어디 돌아다녀도 공기 좋은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L400이라는 젊음을 주시하는 이런데요. 좀 차이가 나나요? 여기서 이렇게 이게 누굴까요? 접니다. 제 사진이. 그래서 저는 이게 이 모습을 못 봤죠. 왜 그걸로도 뭐 방법이 없잖아. 그죠? 우리 딸이 툭 찍었는데 진짜가 되겠어요. 이거 그렇고 저는 그럴 일이 없다고 생각했거든. 안 되면 보니까 그걸만 보니까. 근데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1400하고 꾸준히 썼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거는 제가 못 보죠. 사진을 찍어 이렇게 보여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굉장히 놀랍죠. 그럼 만약에 이걸 사용을 안 했다면 이 상태에서 더 빠졌을 것이다. 이거를 그대로 유지할 것이다. 어떻게 하셔야 그 뻔하죠. 뻔한 답이죠. 그러면 점점 고민이 많아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얼마나 감사한지 열심히 이제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라이드를 해가지고 그냥 우리가 자전거가 아니고요. 어찌 보면 이제 플랫폼이 메타버스라 가상 공간에서도 하고 막 아니 참 대단한 게 이 라이드를 하는데 여러 가지 이벤트를 통해서 계속 타도록 해요. 계속 선물도 주고 그다음에 뭐 팀을 만들어 주기도 하고 격려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되겠네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얘기해요. 과거에 닌텐도가 뭐 그런 게임이 있었거든요. 집에서 막 하는 게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가격대가 만만치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 기사를 하면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물었어요. 그거 기가 얼마 하는데 너무 비싼 거 아니냐 이렇게 했어요. 또 답변이 뭐였는지 아세요? 우리는 기계를 파는 게 아니고 집 문화를 파는 거예요. 모든 가족들이 거기에서 재미있게 이렇게 활동하는 문화를 파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이 라이드를 통해서 가족 혹은 여러 사람들이 같은 문화를 통해서 운동을 하도록 해주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갈마사지. 효도하는 점에서 이게 어버이날 선물로 굉장히 힌트가 될 만한 그런 제품들이죠. 발건감이 상당히 지금
가지고 국산 제품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미역, 뭐 라면, 뭐그 이외에 막 쌈장 할 것 없이 그런 전 제품이 다 들어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생필품을 우리가 어디서 써야 됩니다. 이마트, 저마트, 온 마트 다 써요. 쓰는데 그동안은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 내가 쓰고 싶은데요. 쓰는 것은 그냥 소비고 소비는 지출이고 그게 다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언제가 있을까? 죽을 때까지 생각하고 쓴다는 거죠. 그럼 죽을 때까지 지출을 하고 있고요. 자, 그런데 이제 아메이마트로 바꿨을 때 반복 구매하고 소비, 그동안은 생활을 하고 소비를 했는데 여기서 끝나는 부분들이 무슨 혜택이 주어지냐 라고 봤을 때 좋은데 가성비도 좋지만은 이게 하나의 부업 혹은 사업의 기회가 될 수 있구나를 여기서 출발을 하는 거야. 출발하는 거죠. 자, 그래서 가성비가 고품질 아메이징 진짜 좋더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합리적인 가격. 그래서 캐시백인데 일반 마트에 가봐야 그냥 포인트 조금 주고 가는 거예요. 근데 아메이는 실제적인 부분들에서 똑같이 여기저기 다니는 걸 아메이로 바꿨을 때의 실제적인 부분들이 현금이 캐시백이 되더라. 그 다음에 100% 만족 보증에 대한 부분이죠. 아까 했죠? 직접 제조를 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이거 유통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받아버리면 바로 회사가 망해버릴 수도 있죠. 그래서 100% 만족이라는 부분들은요, 소비자들이 언제든지 일어난다는 거죠. 아까 우리가 점심 먹으면서 얘기했는데요, 라면 원포원은 무조건 만족은 아니지만 만약에 라면 한 박스에 하나의 문제가 생겼을 때 본사에서 다시 한 박스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만큼 철저하게 아메이는 소비자입니다. 내가 전달한 아메이인데 책임은 내가 전달했잖아요. 내가 거짓말을 했든 뭘 했든 이 소비자한테 갔다면 나에 대해서 회사가 100% 책임져 주려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든 우리가 뭐를 하든 간에 이제 소비를 했다가 내한테 책임을 지는 게 아니고 회사가 다 책임져 줄게. 당신네들은 마음대로 해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기 어렵거든요. 자, 어떻게 돌려내냐면요. 자, 이렇게 유통이라는 부분들인데요. 우리도 결국은 유통의 한 축이에요. 유통 광고비를 우리한테 주는 거죠. 자, 일반적으로 생산해서 쭉 소비자를 보면 이 중간에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기 시작해요. 자, 옛날에 슈퍼, 도매, 소매, 총판 이런 게 있었다면 이제 대형 할인점이 이렇게 많이 있고 여기는 지금 상대적으로 많이 이제 위축돼 있죠. 그래서 싸다 해서 대형 할인점이 많고요. 이 차량의 어떤 교통 발달로 해서 대형 할인점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넷이 많이 발달되고 통신이 발달하니까 택배가 발달하니까 여기서 조대로요. 대형 할인점은 복잡하잖아요. 시간이 많이 들잖아요. 뭐가 어디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젊은 층들은 그 시간보다 시간도 돈이다. 절약을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넣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쿠팡이나 뭐 G마켓이나 여러 파트에 이런 이 유통업이 지금은 대세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편리성을 보고 이렇게 왔다면 그 다음 단계는요. 야, 도대체 뭐 돈은 언제나 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어요. 짠탱크 들어보셨어요? 짠탱크 막 휴대폰 가지고 어떤 사람이 막 띵띵띵 막 눌러요. 왜 그러냐니까 그거 누르면 10원 줘요? 네? 몇 이런 줘요. 막 열심히 모아가지고 막 500원 모았다가 막 좋다고 막 그거 얼마 넘어가면 되는 막 이래요. 시대가 그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런 시대가 그냥 뭔가 돈을 벌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잖아. 그러면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해볼게요. 이걸 바꾸기만 하면 여기 기회가 있네 라고 한다면 그 다음 단계 일을 쓰는 사람들이 이쪽으로 오지 않겠다는 거예요. 현명한 소비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나오고 많아질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허수적인 허수 뭐냐면 소비자와 전혀 관계없는 비용이에요. 자,
전혀 관계없는 비용들이 이렇게 이만큼씩 나가고 있다고. 광고료 얼마나 이 연예인들 많이 갖고 가요. 유도업체 얼마나 많이 들어가고 가요. 이 대형 할인점에서 이마트라든가 이런 데 보면 우리 아파트에 1071세대면 이 사람들이 전부 갑니다. 가면 얼마를 써요? 한 달에 20만 원씩 쓴다 하더라고요. 1000세대면 얼마예요? 얼마죠? 만 원씩 쓰면 천만 원이죠? 2억이죠? 2억이에요? 그 2억 같아요. 2억 같으면 이마트 얼마 많이 받겠어요? 35% 먹는다면 엄청 많이 먹거든요. 근데 그 돈을 왜 아파트 사는 분들이 다 이마트 돈 가져줄까? 이마트가 좋아서 에어컨 바람이 나와서 시원해서 그런 건 잘 됐잖아. 그건 아니잖아요. 왜 우리는 신세계는 우리가 안 못해도 돈이 많고 부자인데 사실 우리가 힘드냐 우리가 각각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다 힘들잖아요. 힘든데 왜 우리 돈을 그 할인점이 이마트고 롯데마트 왜 갖다주냐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그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뭉쳐지면 그 돈을 다 갖고 오는데 그러면 2억에 35%가 얼마예요? 7천만 원. 7천만 원 맞나요? 7,500만 원 그 아파트 주면 와 이거 뭐 얼마나 갈비비 이런 거 줄까 하는데도 괜찮지 않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대기업들이 사실은 우리를 개개인들을 잘 이용하고 있다는 거죠. 쿠팡도 휴대폰고 뭐 몰라 하면 자꾸 쿠팡으로 넘어가고 뭐 자꾸 넘어가요. 내가 안 하니까 다시 거꾸로 와도 또 좀 이거 하나 더 넘어가고 또 넘어가고 그 유혹을 대기업의 유혹을 다 웬만하면 넘어간다는 거죠. 그게 안타깝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현명